안녕하세요. 오늘은 전기와 자기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었던 정전기라고 하는 멈추어 있는, 움직이지 않는 전기와는 다르게 이젠 움직이는 전기, 전기 회로 속의 전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여기서 전류, 전압, 저항이라고 하는 어려운 세 가지 개념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테니 주의해서 들어주세요. 우리가 오늘 배울 내용은 전기 에너지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전기 회로라는 게 필요하고 이 전기 회로 안에는 전류, 전압, 저항이라는 세 가지 개념에 대해서 이해하도록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정전기는 사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기는 아니잖아요. 노트북의 전원을 켤 때, 또는 전구에 불을 밝힐 때 이 정전기는 사용할 수 없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전기는 대체 이 정전기와 무엇이 다르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전기는요, 이 전기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전자의 움직임이거든요. 근데 이 전자들이 그냥 자기 맘대로 자유롭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모두가 똑같이 한쪽 방향으로 한꺼번에 움직일 때 우리가 이거를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기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때 전기 에너지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이렇게 전자가 한쪽 방향으로 움직이다가 끊겨버리면 우리가 에너지로 사용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 흐름이, 이 움직임이 끊기지 않고 계속 이어져야지 우리가 전기 에너지로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 흐름이 끊기지 않고 마치 원처럼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건데 이렇게 끊기지 않는 하나의 선, 이걸 우리가 전기 회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전기 회로가 연결이 되어야지 전구에 불을 계속 밝힐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근데 이 전기 회로를 이해할 때 가장 쉽게 비교하면서 설명하기 쉬운 것이 바로 물의 흐름이에요. 자, 물을 가지고 얘기를 해볼게요. 하나의 커다란 이렇게 원으로 이어진 물이 있어요. 근데 이 물이 그냥 쭉 이어져 있기만 하면은 사실 이 물은 그냥 찰랑찰랑 그냥 그 자리에서 움직일 뿐이에요. 마치 연못처럼. 그죠? 근데 우리가 이 연못을 흐른다고 얘기하지 않거든요. 강물 또는 시냇물처럼 한쪽 방향으로 움직여야 우리가 흐른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이 물을 한쪽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는 그렇죠. 높은 곳과 낮은 곳, 한마디로 높이의 차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물은 높이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처럼요. 우리 이 전기라는 것도요, 똑같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요. 그럼 물은 높이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한마디로 위치 에너지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렀잖아요. 그럼 전기는 어디에서 어디로 흐르느냐? 전기 에너지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전기 에너지에도 에너지가 높은 곳과 낮은 곳이라고 하는 이 높이 차이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높이 차이가 있을 때 전자들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렇게 흐르는 이 흐름을 우리가 전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도선을 따라 전하를 띤 입자가 흐르는 것. 한마디로 여기서 얘기하는 전하를 띤 입자, 이게 바로 전자라는 거죠. 도선을 따라 전자가 흐르는 것을 우리가 전류라고 하고 이렇게 전자가 흐르기 위해서는 높이 차이가 필요하다. 이 높이 차이, 에너지가 높은 곳과 낮은 곳의 이 차이를 우리가 전압이라고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전압이 있을 때 전류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게 되잖아요. 그럼 이런 흐름을 가지고 우리가 전구에 불을 밝히거나 노트북에 전원을 켜거나 이런 식으로 에너지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이러면 사실은 물의 입장에서 물레방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이 물레방아는 사실은 물의 입장에선 방해꾼일 뿐이거든요. 그냥 쉽게 내려올 수 있는데 귀찮게 물레방아를 돌리는 이렇게 물레방아를 돌리면서 에너지를 써야 되잖아요. 이렇게 전류를 방해하는 것, 이걸 우리가 저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전구 또는 우리가 뭐 노트북 이런 것처럼 전류를 방해하는 것을 우리가 저항이라고 얘기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저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음 시간에 좀 더 깊이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전류가 계속 흐르도록 하나의 선으로 연결된 걸 우리가 전기회로라고 했잖아요. 이 전기회로와 물의 흐름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자, 수로를 통해서 흐르는 물 그 자체, 그게 바로 당연히 전기회로에서는 움직이는 것, 우리의 전자가 되겠죠.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전자, 바로 이 전자가 흐르는 물 그 자체가 되는 거고요. 이런 물의 흐름, 물의 움직임, 이거는 당연히 전자의 움직임, 전류가 됩니다. 그리고 이 전자가 움직일 수 있는 그 물이 움직이는 수도관처럼 전자가 움직일 수 있는 거는 전선 또는 도선 또는 금속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이렇게 물의 높이 차이, 아까 우리 물의 위치 에너지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 이 높이 차이처럼 전기 에너지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 이 높이 차이를 우리가 전압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럼 이제 이렇게 높이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떨어진 이 에너지가 다시 낮아진 전자를 다시 에너지를 높게 끌어올려주는 애가 필요한데요. 물의 경우에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왔을 때 얘를 다시 끌어올려주는 펌프가 있다면 자,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온 에너지가 적어진 전자에게 다시 에너지를 충전해 주는 애 바로 전지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얘가 다시 에너지를 쓰는 저항, 한마디로 방해가 되는 물레방아처럼 방해가 되는 저항이라는 게 존재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가 수로와 비교를 하면서 전기 회로를 우리가 알아봤는데요. 전류, 전압, 저항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개념을 잘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수로와 전기회로를 너무나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사실은 물 같은 경우에는 한쪽 수도관이 파열이 되면은 그냥 그 사이로 물이 빠져나가면서 물이 여전히 계속 흐르거든요. 그런데 전기는 달라요. 한 회로가 끊어지면, 회로의 한 부분이라도 끊어지면 모든 전자의 흐름이 그 동시에 딱 멈추어 버립니다. 한마디로 한쪽 전구에서 멀리 있는 쪽의 도선이 끊어지더라도 바로 전구가 꺼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리고 전자의 이동 속도. 그러면 이 전자의 이동 속도는 사실은 있잖아요. 전자가 1m짜리 도선을 통과하는 데는 3시간이 걸려요.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그러면 이 전자의 이동 속도는 사실은 1초에 0.01cm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굉장히 느리죠. 근데 어떻게 딱 회로를 연결하자마자 전구에 불이 반짝 들어오느냐? 한마디로 물이 가득 채워진 수도관이 있는데 거기에 물 한 방울이 더 들어가면 모든 물이 같이 움직이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전자의 이동 속도는 생각보다 느리다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전기 회로와 관련된 세 가지 개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전류, 전압, 저항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공부 열심히 하세요.